자, 오늘은 승부사 알바트로스의 돈을 이기는 법 마지막 7장 돈의 철학 승부사의 DNA를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최종적으로 받아드는 성적표는 천성과 노력의 곱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덧셈이 아니라 곱셈이라는 점이다. 둘 중 하나가 아무리 빼어나도 다른 하나가 0이라면 결과는 0이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돈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는 지금의 나쁜 상황을 타개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늘 실패하고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태도를 한 번쯤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는 특히 자기 돈보다 다른 사람의 돈을 대할 때 더 잘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게임을 이겨나가는 방법은 느리더라도 조금씩 배워나가는 것이 가능하지만 돈에 대한 잘못된 천성 그리고 잘못된 철학은 배운다고 고쳐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승부보다 철학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저자는 돈을 대하는 그런 태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운이 쌓여서 실력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현물 주식시장에서 파생시장 쪽으로 무대를 옮겨온 가장 큰 이유는 더 큰 수익을 원해서가 아닌 공정한 경쟁을 원했기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투자라는 것이 한두 번 하고 말 것이 아니라면 다른 각도에서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고, 나는 많은 사례들을 직접 지켜보며 확신할 수 있었다. 좋은 과정을 밟지 않는 한 끝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설령 좋은 결과를 받더라도 이내 한 바퀴 돌아 더 큰 악재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좋은 과정으로 해야 결과도 좋게 나오고 한 번의 운은 나중에 더 큰 화를 입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어쩌다 기동량으로 들은 종목으로 수익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투자자는 끊임없이 정보만 찾아다닌다. 과정이 좋지 못한 수익은 결국 이러한 투자자들을 파멸로 이끌게 된다라고 합니다. 운이 쌓여서 실력이 되지 않는다. 공교롭게도 이 시장에서는 경험이 미숙한 분이 경험이 많은 프로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내는 일이 훨씬 자주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함정이다 라고 합니다. 아, 내가 소질이 있구나, 천부적인 감각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로 다시 자만심을 이끌어내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실력이라고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문제점을 반성하는 게 아니라 오기만 가지고 재도전에 나선다라고 합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사기가 잘 펼쳐지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앞에서 이제 어떤 사례를 들어줬고요. 자신의 실력과 준비가 모자라 어려운 지경에 빠진 상태에서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모면하려한 아주머니 역시 이 시장에서 버텨내기 어려운 분이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과정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절박함과 쉽게 돈을 벌어보겠다는 마음은 사기에 쉽게 노출되는 상황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사기꾼들은 어떻게 해서든 상황을 타개해보려 하는 이들의 마음을 읽고 독사같이 교묘하게 파고든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고 절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서 사기꾼들이 상당히 많이 사기를 치는데, 최종적으로 보면 사기꾼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긴 합니다만, 결국은 이렇게 절박한 상황을 만든 본인, 그리고 이 절박함을 어떤 요행으로 이겨내 보겠다라고 생각한 그런 본인에게도 저는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딩방에서 얼마의 손실을 받니, 또 어떤 피해를 입었니 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오는데, 물론 그런 리딩방에서 부도덕하게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문제이지만 결국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쉽게 돈을 벌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는 분들의 자세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느림의 재미를 즐겨라. 훌륭한 성과가 하루 이틀에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면 서두를 필요가 없다. 좋은 방법을 찾는 데 지혜를 모으고 그것을 실행해 가는데 인내심을 발휘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절대 서두르지 말고 느림의 미학을 즐기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느긋한 마음으로 천천히 올바른 과정에 충실하게 투자의 길을 걸을 일이다 라고 하고 있고, 투자와 다이어트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차트로 시장을 볼 때 이동평균선 하나만 본다. 이것이 다른 지표보다 우위에 있거나 이동평균선으로 시장이 예측되거나 해서가 아니라 가격의 위치를 바라보면서 지금 시장을 둘러싼 분위기,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이런 쪽에 가 있겠구나 하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보면 이제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올라가서 주가는 이제 결국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매수세가 막 진입이 되면서 이제 고평가로 올라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자는 아마 이런 분위기들을 보면서 저점 대비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서 만약에 2배 정도 올라 있다라고 한다면 흔히 초보자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뉴스나 어떤 소식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기에 올라타게 되죠. 그렇지만 저자는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121선, 61선, 21선, 뭐 11선, 5일선 이렇게 주가가 역배열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5일선이 21선을 뚫고 또는 21선이 이렇게 61선을 뚫고 골든 크로스가 되어가는 부분들, 주가는 이렇게 쭉 하락해서 이게 상승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 분위기,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배열이 나타나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주가는 쭉 어떤 심리에 의해서 투매가 나오고 하락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주가가 쭉 상승하려고 하는 이 초입들에서 들어오는 거래량과 돈들을 보고 확신을 가지고 이 부분에서 아마 진입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투매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에 돈을 쏟아붓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동평균선만을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저도 이제 뭐 주식을 한 15년 정도 하다 보니까 결국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 뭐 볼린저 밴드라든지 뭐 RSI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이 있지만, 보조 지표는 어디까지나 보조 지표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의 이런 추세, 주가가 올라가는 추세이냐 또는 내려가는 추세이냐, 그리고 내려갔다가 이렇게 전환을 하는 추세이냐, 이런 것들을 보고 이 부분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사람들의 관심 그리고 세력들이 진입을 하느냐, 어떤 관심을 받느냐, 이런 자리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에서 이제 정배열로 돌아가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느냐, 결국은 이제 뭐 골든 크로스 그리고 또는 뭐 거래량 그리고 주가의 정배열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100년도 넘게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론이 된 거는,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의 원리가 그 속에 다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파생되어 나온 볼린저 밴드, RSI 등등 뭐 CCI 같은 이런 지표들은 그런 것들을 조금 뒷받침해 주는 정도의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이동평균선 그리고 주가의 추세 그리고 거래량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시는 게 훨씬 장기적으로 주식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레이딩이라는 것이 금융공학이 아니라 심리게임이라는 점을 알아차린 순간부터는 그 지표들을 변수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지식이 일정 정도 개입하기는 하지만 브레인 게임이 아니라 멘탈 게임, 고도의 마인드 게임이다. 먼저 자신 속의 탐욕과 공포와 싸우고 한 방의 목표점에 닿고자 하는 조급함을 다독이고 스스로의 수준이 아주 천천히 높아질 때까지 은인자중 실력을 키워나갈 줄 알아야 한다. 이 단계에 어느 정도 적응하면 그 다음은 시장의 심리, 그 속에 투영된 대중의 심리를 읽어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투자는 다이어트와도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양쪽 모두 성공하는 방식에 대한 책이 무척 많다는 것과 그 많은 책을 다 읽어도 실현이 잘 안 된다는 점이다 라고 합니다. 정말 그렇죠. 무수히 많은 방법이 수많은 방식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결국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도 같다라고 합니다. 무슨 다이어트라고 숱한 방식들을 소개하는 책이 나와 있지만 결론은 한 가지다. 덜 먹고 더 움직이면 된다. 이게 다이어트의 핵심이죠. 그걸 이런저런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가장 어려운 것은 실천이다 라고 합니다. 누가 그랬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개와 고양이가 다른 것만큼이나 다르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알고 있으니까 어렴풋이 잘 실천해 나가겠지 하고 믿는다. 또는 많이 아는 사람이 실천도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착각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매우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 여유 있는 자금으로 충분히 준비한 후에 인내심을 가지고 하면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여유가 없어진 상황이고, 그러니 준비를 해볼 생각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자꾸 단기 코스를 찾게 되고 무슨 대단한 비법이라도 있는 듯이 고수며 비법을 찾아 나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 좋은 마인드, 건전한 습관, 꾸준한 노력과 실천이라는 3박자가 맞아야 비로소 성공하는 것이 어디 투자뿐일까? 이 셋을 놓치면 실패하는 것이 또한 어디 다이어트, 바둑, 골프뿐일까?
인생이 또한 그렇지 않은가라고 얘기하면서 인생 자체가 결국은 좋은 마인드와 그리고 건전한 습관 그리고 꾸준한 노력과 실천이 다 삼박자가 맞아야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 이제 페이지에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고 잘할 수 있고 일만 시간을 억지로가 아닌 즐겁게 몰입해서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분야에서든 최종 승리를 거머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기법서보다 이 책이 조금 울림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뒷부분에서 손절매와 그리고 주식 투자는 심리 싸움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좀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던 것 같고, 앞으로 투자를 하면서 손절매의 중요성 그리고 심리를 다스리는 법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승부사 알바트로스의 돈을 이기는 법 영상 여기서 이제 리뷰를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다른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서점에서 좋은 책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잘 골라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